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바그다드 카페라는 영화고 네. 1987년에 나온 영화예요. 거꾸로 책뒤 시간은 지금 거슬러 거꾸로 가고 있네. 가네요. 네, 한 30년도 더 된 그렇죠. 작품인데 이걸 어디서 추천을 받았는데 계속 그냥 묵혀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침에 할 일도 없는데 유명한 커피집이 나오나 보다.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하고 카페라고 하고 언택트 카페 기획이었군. 그래서 한번 들러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영화를 틀었는데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우선 영화는 황량한 모하비 사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바그다드? 네, 너무 황량해서 끌려고 있어요 중간에. 키자마자 너무 건조해. 우울하고 막 건조하고 짜증나는 일들만 계속 나와서 이거 뭐야 괜히 기분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꼭 보시라고 우선 추천을 드리고 주인은 이 바그다드 카페의 주인은 브렌다라는 흑인 여성이에요. 근데 이 브렌다가 등장부터가 아주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근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카페에 커피 머신이 없어요. 화나. 아니 카페를 하는데 이거를 남편한테 사와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가게를 지켜야 되니까 이 게으른 남편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꾸 나갔다가 안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꾸 핑계 대고 그 일로 싸우다가 남편이 결국 집을 나가요. 그 상황에서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아이가 있어요. 근데 손주? 네, 이 아이를 아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인데. 근데 이 아들도 어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피아노를 치느냐고 애가 우는데도 막 신경도 안 써. 무책임의 절정이구나. 막 지금 소리는 애가 막 울고 난리를 치는데 피아노 소리가 겹쳐서 들리고 스트레스 받아. 딸 아이는 동네 이제 양아치 오빠들과 어울려서 위험하게 돌아다녀. 스트레스. 이거 스트레스. 관리도 안 돼. 아무리 막 고함을 지르고 하지 말라고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지도 않고 막 말도 안 들어요. 두 자식들이.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바텐더는 커피도 내릴 줄 몰라. 커피 맛을 잘 몰라. 그러니까 지금 카페를 왜 개업하신 그러니까 왜 거죠? 카페 하는 거야? 진짜 그냥 생계 때문에 했는데 엄청 진짜 엉망진창인 상황인 거예요. 진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브렌다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외롭겠다. 그때 야스민이라는 독일 여성이 찾아옵니다. 카페에서 운영하는 모텔에 자기가 묵겠다면서 이제 캐리어를 끌고 그 사막을 이렇게 걸어와요. 그럼 등장부터가 좀 이상하잖아요. 좀 멋있어요. 브렌다가 처음부터 뭔가 이 사람 뭐지? 라는 눈빛으로 보긴 하거든요. 근데 야스민의 처지도 브렌다처럼 말이 아니에요. 남편과 원래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가던 중이었는데 라스베가스? 네. 근데 왜 바그다드에 그러게. 떨어졌지? 가다 싸워가지고 아, 차에서 이제 제 발로 내리긴 했는데 이게 뭔가 버려진 것 대책 없이. 마냥 진짜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남편도 대책 그냥 없이 요르다니네. 남편은 갔어요 또 차 끌고. 못 이기는 척 데리러 와야지. 그래서 그 이제 캐리어를 들고 이 허름한 모텔과 카페가 있는 바그다드 카페로 옵니다. 여기서부터 야스민의 행동에 주목이 되는데 브렌다가 이제 혼자 운영하느냐고 이 카페 자체가 워낙 더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이 야스민이 먼지를 털고 막 간판을 닫고 막 자기 집도 아닌데 이 모텔방을 무릎까지 꿇어가지고 닦아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청소를 막 깨끗이 하기 카모메 시작해요. 식당의 그 직원처럼. 물론 톤은 좀 다르지만.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는 저조차. 근데 이제 브랜드 갑자기 딸 아이 있었잖아요. 그 양아치와 어울려 다닌다던 그 아이하고 갑자기 집 마당에서 같이 놀아주고 우는 갓난아이를 안아주고 피아노 연주를 감상해주고 그래요. 갑자기 얘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왜? 얘는 왜 지금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는 이 의문을 호의는 뭐지? 집수리 브렌다가- 게임 같아. 집에 고장난 걸 하나하나 고쳐서 미션 달성하는 무슨 게임 같아요. 집수리뿐만 아니라 진짜 뭔가 이 가정의 수리를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브렌다도 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이게 뭔가 이 사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지. 하면서 요즘 진짜 세상. 신고까지 해요. 착한 일 해도 요새는 좀 의심받는 의심받을 수 세상이라. 누군가한테 브렌다는 방해만 받았지 여태까지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호의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놓고 묻습니다. 야스민한테.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네가 뭔데 내 손주를 보고 네가 뭔데 내 네가 뭔데 딸 나한테 아야. 잘해줘. 막 승질을 내요. 버럭버럭. 근데 거기서 야스민이 그냥 이렇게 말해요.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냥 야스민은 브렌다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야스민의 처지도 누가 누구를 이렇게 그래. 위로할 만한 처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렌다가 좋아할 만한 이런 행동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혹시 힘든데. 오지와 덕피디도 이런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줬다. 이런 행동을 했다 하는 거? 아, 제가 대학생 때 잠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같이 이제 놀러 갔어요. 캐리비안 베이 놀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간만에 놀러 가는 거니까 예쁘게 해서 사진도 찍고 그러고 그치, 싶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상하게 2권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캔모자가 아니라 2권을 쓰고 싶대요. 캐리비안 베이에서. 그게 뭔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솔직히 2권은 약간 좀 오. 올드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막 나이도 어리고 그치, 남친과 2권을 대학생인데. 쓴다는 게 약간 용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계속 쓰고 싶어 하는 거 내심. 그래서 그래 이 오빠가 행복할 수 있으려면 가서 기왕 한 번 놀러 가는 거 오빠 쓰고 싶은 거 쓰게 해주자 해서 쓰라고 허락했어요. 제가 쓰진 않았고 허락했고 오빠는 기분 좋게 이제 2권 쓰고 2권을 이제 하루 쓰고. 종일 캐리비안 베이를 활보했죠. 아. 사진에도 다 남았고. 그러면 그 네. 오빠의 행복을 위해 나의 부끄러움을 그치. 무릅썼다. 내 옆에 이 남자가 2권을 쓴 걸 최대한 이제 모른 척했다.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오빠는 행복했을 거예요. 저도 나쁘지 행복해야죠. 않았어요. 내가 쓴 게 아니니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덕PD도 있나요? 저는 비슷한 느낌이라서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많이 하죠. 제가 사실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며칠이었더라? 거의 한 4, 5일 동안 투두 리스트에다가 꽃사가기 이렇게 써놓은 그래서 거예요. 꽃을 사갔나요? 네, 근데 저가 퇴근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꽃집이 문 여는 시간에 퇴근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리 사놔야 미리 되는데. 사야지. 네. 근데 미리 사서 사무실 또 어디다 놨나? 아, 그 좀 아, 창피한 조금 그렇잖아. 갑자기 그리고- 꽃을 들고 좀 로맨틱인가? 들어왔어. 그리고 사실 그 미리 사야지라는 생각은 아예 못하기도 했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꽃 한 답을 사려고 4일, 5일을 사야지, 매일매일 사야지 하면서 사야지. 그 매일 갔어요 또 그 꽃 사러. 근데 이제 문을 닫았나. 닫았던 거야. 그때가 생각이 좀 나네요. 전 뭐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 제가 꽃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 그래서 저는 꽃 선물 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들고 그 웃는 얼굴 한번 보는 게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셨나요? 네, 좋아했죠.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 특히 안 적이- 살법한 안 사람이 사는 사오니까 사람이. 그걸 더 잘 아실 것 이제 같아요. 꽃을 오히려 이제 받아도 신통치 않던 놈이 갑자기 지가 알아서 사오면 기념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한 그쵸. 날이 아닌데 특별한 날도 사왔다는 아니었어. 거를. 그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본인도 그걸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때가 딱 그래도 본인 해주는 사람도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아, 너무 좋죠. 네.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 얼굴에 웃는 거 보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지. 그럼요. 아, 책디는 그러네. 어떠나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엄마한테 명품백을 사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 번 인생에 그냥 한 번쯤은 사주고 진짜. 싶다라고 했는데 그땐 돈도 못 벌 때였고 그러다가 이제 입사해서 수습이 끝나고 제대로 월급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명품백을 사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우리 딸이 말이야 막 취업해서 가보겠다. 사줬어 하면서 무슨 브랜드였나요? 필요 없다고 거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엄마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또 사주니까 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네. 보면서도 그래. 제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자식들이 그렇게 첫 월급 받거나 아니면 뭐 월급이 아니라 알바해서 벌어서 그렇게 부모님한테 선물을 하면 진짜 펑펑 우시기도 한다니까. 이게 너무 어. 비싼 물건이어서 그런 거 이상으로 맞아. 생각해주고 마음이 마음을 고마운 안 거야. 이렇게 상대를 뭔가 행복하게 해줬을 때 그 행동을 한 본인도 행복해진다는 거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많이 알잖아요. 야스민도 마찬가지거든요. 호의를 브렌다가 나중에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서로가 점점 더 행복해지는데 야스민은 브렌다가 행복해지니까 이제 그 곳 자체를 다 좀 행복하게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술을 막
배워요. 좀 조잡하긴 하지만 뭐 장미꽃이 손수건에서 나온다든지 애쓴다 정말.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자기 혼자 방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카페에 찾는 손님들한테 하나씩 보여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브렌다랑 야스민이 같이 합동 공연 같이 쇼를 벌이기도 하고 점점 이게 소문이 나서 이 바그다드 카페가 엄청 활력을 사업이 잘 찾아가는 되네요. 거예요. 네. 사람들로 막 가득 차. 그래서 좀 변화해가는 같은 장소지만 사람이 한 명이 옴으로써 변화해가는 그 과정을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고요. 나중에는 야스민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그쵸. 하거든요. 그래, 떠나야 평생 되는데. 살겠어. 네, 그거를 또 같이 결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OST. 아.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제베타 스틸의 콜링 유인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진짜 유명한 노래인데 전 듣고 나서 아 이게 여기서 나온 영화 아니, 음악이었구나. 그 뭐지? 그 음악 라디오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으면 알겠네요. 네, 들으면 영화만 같은 알아요. 데 들으면 아실 겁니다. 영화랑 진짜 잘 어울리고 제가 탑백기거든요. 그 요즘에 그 탑 100만 뭐라고요? 탑백기라고 탑 100만 듣는 사람들. 아, 유재석이 아주 자기가 탑백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탑백기예요. 음악은 잘 모르는데 이 음악이 멜론 탑백. 좋다라는 것만 아는데 제 귀로는 진짜 너무 영화랑 찰떡인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이 노래랑 함께 영화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가사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카페에서 난 당신을 부르고 있다. 아이가 울어서 잠도 잘 수가 없지만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안다. 라면서 계속 I'm calling you를 계속 반복해요. 난 당신을 부르고 있다고. 부르고 있었군요. 그 저는 이 부른다는 게 브렌다가 야스민을 부르고 있는 얘기로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서로 연대한다라는 그래요. 느낌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든 사람끼리 힘내보자. 나는 너가 필요해.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노래 자체가. 영화 전체의 분위기도.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야스민이나 브렌다처럼 지쳐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뭔가 서로를 위해야 한다는 거를 느끼는 요즘인데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마스크 안 낀다고 막 다투는 뉴스 있잖아요. 때리고 맞아. 그거를 이제 계속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고 실제로도 봤었어요. 전 지하철에서. 왜 안 써요? 막 이런 거. 뉴스로도 보고. 그런 걸 목격하면서 아니 어쩌면은 그냥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살아보자라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목적은 같은데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도 이제 뿔이 나 있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상황일수록 좀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좀 맞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힘을 보태는 이런 연대가 더 많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 영화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 마음을 되살리는데 되게 좋은 영화예요. 보통은 환대 이런 키워드랑 환대, 연대, 지지 이런 키워드랑 많이 묶여가지고 소개가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야스민 자체가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낯설고 근데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사실 그런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해지는 것도 사실 서로 허락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허락할게 이게 아니라 어느 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그게 사람들 사이의 우정이나 혹은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되는 관계, 그거를 그리고 받아주는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워낙 사회적인 그게 많지만 어떤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환대할까 받아들일까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악의를 가지지 않고 맞아요. 해석을 그게 진짜 할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참 쉽지는 않은 요즘이긴 하죠. 그래도 뭐 아까 호의를 호의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게 너무 공감인 게 그 브렌다만 해도 야스민이 악의 없이 도와준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이 사람이 그쵸. 나의 마음이나 어떤 나의 그런 가족을 해칠까봐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만 해도 누가 누를 쉽게 도와주지 못하고 저도 뭔가 이제 너무 좋은 조건에 뭘 보면 이건 사기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워낙 뒤통수가 많아서 코로나 때 좀 마음이 각박한 요즘인 것 같은데 좀 그걸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되는구나. 서로 예민할수록 맞아요. 좋은 뜻은 좋은 마음으로 또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책플릭스